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진짜보다는 가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보다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날치는 세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못 믿게 만들고 자기들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과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한심한 것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장 많이 무시하고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과 권력 핵심부라고 합니다. 전에는 자기들이 만든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척이라도 했지만은 최근에는 법과 제도를 서슴지 않고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시침이 떼는 통 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며칠 전 4.15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위법, 비리 의혹들이 매일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실수라고 넘어갈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치밀해서 사전에 의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거날 투표 참관인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발설했다고 해서 며칠씩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참정권과 주권까지 야바위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신선한 바람같이 정신이 번쩍 들고 희망을 갖게 하는 선거 관련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집안이 어려워서 어린 나이에 방직공장 여공으로 출발했지만은 일본 여행객들을 위한 잡화점 종업원, 또 조그만 초밥집 운영, 야간 대학을 거쳐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가 된 여인. 그는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들 3명을 입양해 키우면서 이번 선거에 부산 해운대 의뢰 통합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김미애 당선인의 얘기입니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 역전도 그렇지만은 흔들림 없는 자기 주관,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명확한 국가관과 정치 이념의 듬직함과 미도움을 느꼈습니다. 김미애 당선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이 보수 정당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보수당인 통합당에 들어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선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왜 그 당에 갔느냐 하는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인가요? 웰빙하고 많이 배우고 부자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와야 박수 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는 당의 강령과 당헌을 모두 읽어보고 이 당이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나는 보수의 가치를 신뢰하고 자유를 존중합니다. 물론 평등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꿈을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맞는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한다면 나는 아마 못 살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살고 그걸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 진보 진영 가운데의 일부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더군요. 뭐하러 그렇게 치열하게 사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명품을 좋아하면서 아닌 척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를 반대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거기 보내고 또 미국 유학도 보냅니다. 최강욱 당선인을 보십시오. 일제차 렉서스를 탄다는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자신만은 아닌 척, 옳은 척하며 대중을 선동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역겨웠습니다, 저는. 나처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은 박수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정당에 참패한 이유는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그는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함께 울어주고 넘어지면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정치를 원하는데 우리 당의 모습은 폼 잡고 의전 좋아하는 것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선거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힘들었던 것은 나는 온 힘을 다해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산불이 났던 운봉산에 올라가서 잔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급식 봉사에 가서 식판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별나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쓰레기 주우러 가면은 열심히 쓰레기 줍는 거 말고 사람들 쳐다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라더군요. 봉사하러 가서 실제로 열심히 하는 게 별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있느냐 하고 묻자 저녁 시간에 카페나 음식점을 찾아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얘기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내 이력이 적힌 명함을 내밀고 살아온 얘기를 했습니다. 그 20대들을 만나보니까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내 말에 공감했습니다. 20대는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좀 더 열심히 이들을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 국회에 들어가면 로우스쿨을 가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예비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특별한 철학과 신념도 없이 사리사욕과 이해득실에 눈이 어두워서 배신하고 옮겨다니며 표만 쫓는 표바라기 협작꾼들처럼 인식된 지금 김미애는 오염되지 않은 정치인으로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울 정도로 오염된 한국 정치의 분위기와 이 풍토를 쇄신하는데 크게 한몫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